자, 1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친구들? 16번에 1번 전지의 근거 여기서 찾을 수 있네요. 그럼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에게 구성 물질을 말한 적은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모양을 막 그려서 세부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추는 유사한 것에 비추어서 쉽게 설명하는 건데 그렇게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발전 과정을 분류해서 설명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한 적도 없었죠. 자, 17번 문제 가볼게요.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우리 이런 거는 틀리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지문에서 찾아보면 되는 문제죠. 1번.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은 불안정하여 붕괴가 된다. 자, 한번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4문단쯤에 가면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선 동위원사라고 하는데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바뀐다. 여기서 17번에 1번 선지 근거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질소 14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자,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질소 14 나왔던 부분으로 가보세요. 질소 14는 여기 있네요. 4문단 쪽에.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의 안정된 상태가 된다. 17번에 2번 선지도 여기서 찾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에 3번 선지 갈게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었죠.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문단은 마지막 문단이었네요. 압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정보 중요하다고 했었죠? 17번에 3번 선지 근거 찾았고요. 17번에 4번 선지 19세기 초, 딱 이 말 보니까 1문단 근처였다는 게 기억이 나.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1문단으로 바로 가볼게요. 지질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를 말해줄 수는 없었다. 17번에 4번 선지 근거 찾았네요. 자, 17번에 5번 선지.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간다. 4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었네요. 17번에 5번 선지. 네, 내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인데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X축과 Y축을 확인하는 게 1순위입니다. X축을 봤더니 시간이고요. Y축은 원소 함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면 좋은 게 바로 이제 반감기죠. 반감기라는 게 뭐였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지금 딱 원소의 함량이 50이 되는 지점을 찾으세요. 그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년이네요. 그러면 얘는 반감기가 2억 년이 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A는 갈수록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쵸? 그리고 B는 갈수록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점점 개수가 늘어나는 애는 누구였어요? 모원소였어? 자원소였어? 자원소였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개수가 줄어드는 건 모원소였죠. 즉 모원소의 개수가 줄어드는 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낸 정보는 반감기가 2억 년이라는 점과 자원소는 늘어나고 모원소는 줄어든다. 그리고 지문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나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었다. 1대3이었다라는 건 얘가 몇 번째 반감기였다는 거죠? 2번째 반감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반감기가 되는 시간은 2억 년씩인데
1대3으로 두 번째 반감기였다는 건 이게 바로 4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1번 B는 자원소 맞고요. 2번 생성시기 4억 년이죠. 왜냐면 반감기는 2억 년인데 그 2억 년을 지금 두 번 거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4억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반감기 거치면 2분의 1, 두 번은 4분의 1, 그 다음은 8분의 1, 그 다음엔 16분의 1이겠죠? 3번도 맞네요. 그 다음에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지는 지점은 우리 아까 첫 번째 1대1로 같아지는 지점은 첫 번째 반감기였죠. 얘한테 반감기는 몇 억이야? 2억이잖아. 맞고요. 5번 더한 값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거죠. 줄어드는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자, 그 다음에 문맥상 기억의 단어. 문맥상 기억의 뜻을 한번 볼게요. 일으키다. 뭔가를 발생시키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때 기억은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선지는 의미가 살짝 다르죠. 그 이유는 앞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심리적 현상을 일으키다. 그래서 이런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때는 앞뒤에 뭐가 나왔는지도 잘 봐야 돼요. 가세를 일으켰다라는 건 집을 얘가 일으켰다는 거잖아. 번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실제로 물리적인 몸을 일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로 넘길게요.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합니다. 탄소 14가 대기와 우주선의 충돌에 의해서 근데 계속 공급이 또 된대요. 그렇다라는 건 탄소 14는 사라지는 만큼 계속해서 다시 생성이 된다는 얘기네. 지구 대기에서 탄소 14의 생성 비율이 탄소 14의 방사성 붕괴 비율과 같으며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은 대체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탄소 12와 탄소 14는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지금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 동위원소겠죠? 근데 비율이 다 일정하대요.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약간의 방사성 탄소를 갖고 있고 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도 일치한대요.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 광합성을 하는 식물의 비율도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하여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그걸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이 유지가 된대요. 이해 갔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하지도 않고 배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방사성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한대요. 생명체 내에는 탄소 12와 탄소 14가 같이 있는데 이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한대요. 그러면 당연히 탄소 14의 비율이 줄어들겠죠. 이때 생성된 질소는 기체라서 빠져나가요.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4와 12의 비율을 측정하여 그 비율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알 수 있대요. 그렇다라는 건 대기의 비율이 원래 얘가 살아있을 때 탄소 비율일 거 아니야. 탄소 14 비율. 근데 그게 얼마나 줄었느냐를 확인을 해보면 얘가 죽었을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할 수 있대요. 다만 탄소 14는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가 힘들 정도의 양만 남는데요. 왜겠어? 질소 14로 바뀌어서 다 기체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측정할 양이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6만 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은 결국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일정하고 그 대기를 먹는 식물의 비율도 일정하고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의 비율도 일정하고 그 동물을 먹는 동물의 비율도 일정해. 근데 얘가 죽으면 탄소 14가 질소 14로 바뀌어서 기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탄소 14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대기 중의 탄소 비율과 그 다음에 죽은 시체 내의 탄소 14의 비율을 비교하면 얘가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6만 년이 지난 시체에서는 탄소 14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1번. 제한적인 거 맞죠? 왜겠어? 6만 년 지나면 측정 안 돼서 그렇죠. 2번.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14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왜냐면 얘가 질소 14로 바뀌니까. 3번. 방사성 붕괴는 죽은 생물 내에 탄소 12와 14의 비율의 변화를 일으킨다. 아이고. 여기 있죠. 비율이 바뀌겠죠.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한다라는 건 점점 빠져나가는 거고 탄소 14의 비율은 점점 적어지겠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비율이 일정하잖아. 탄소 14랑 탄소 10이랑. 그러니까 탄소 14가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생물의 나이를 알 수 없죠. 답은 5번.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죽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질소 14는요, 기체이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 이 빠져나가는 기체, 그것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나요? 남아있는 질소 14. 아니, 질소가 남아있을 수 있나요?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질소 14 자체를 남아있는 양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죽은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측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렇게 요 방법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